오늘 저는 너무 기쁜데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청년과 함께 하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코너인데요. 우선 우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저는 교수님부터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서 학자가 되고자 좀 대학원생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스타트업도 같이 준비하는 게 있고 교수님 채널을 많이 보고 배우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두 분 모시고 청년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경제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 저희가 궁금한 게 아주 많지만 질문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를 비롯해서 그 경제신 네트워크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자유시장 경제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믿음이 좀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특히 요새 핫이슈라고 하는 청년 수당을 받을지 말지, 나는 그 자유시장 경제를 믿는데 수당이라는 포퓰리즘에 응하는 게 아닌지라는 내적 갈등이 있는데, 뭐 이러다 패션오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그 청년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우파들은 그래서 뻔뻔하지 못한가 봐요. 네. 김재동은 평등 맨날 얘기하고 뭐 무슨 망치하고 무슨 망치가 똑같아 그러는데 네. 강의료는 많이 줘도 덥석 잘 받아 먹잖아요. 네네. 근데 우파는 못 받아 먹죠. 아. 자, 우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당이라는 말이 뭔가요? 수당? 네, 혹시 수당 받아 보셨어요? 정부가 주는 거 말고. 수당은 대가인가요? 기업에 가면 자격수당, 만약에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격수당, 이런 식으로 급여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줘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수당으로 주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급여예요, 급여.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노동의 품질이 딴 사람보다 자격이 더 높다, 그 부분을 이제 차별해서 똑같은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가 있으면 더 준다든지, 뭐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준다든지, 그런 게 이제 수당이거든요. 근데 대가 없이 주는 걸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요새 유행어로 하면 이게 뭔가요? 공짜? 그 제가 봤을 땐 무차별적인 복지? 네, 그런데 기본소득제도야. 이게 변형된 기본소득제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이제 유니버설인데, 청년이라는 이유로 주잖아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주고 아동이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 이런 데서 왜 시범적으로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뭐 기껏 해봐야 한 우리 돈으로 3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50만 원 막 이런 거를 막 남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실험만 해보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런 정도로 아주 특이한 포퓰리즘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는 사람은 우리 시장경제론자 입장에서 보면 무상으로 주는 거고, 포퓰리즘 복지 틀림없죠. 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냐면 목표가 뭐예요, 이 제도에? 학생으로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라도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취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고는 사람들이 정책 목표가 뭔지를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취업을 도와주는 거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교육을 받는다,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거 많았거든요. 무료 취업 교육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높여주는 거니까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현금을 50만 원 준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받는 사람이 소비 능력, 뭐 돈 못 쓰던 돈 쓰니까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알바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밤에 늦게 가가지고 한 50만 원, 60만 원 벌 수 있는데 50만 원 꽁돈 준다 그러면 알바를 더 열심히 할까요, 덜 할까요? 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취업에 역효과를 내지 긍정효과를 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상복지라는 게 늘 그 근로의욕을 낮추는 경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꽁돈을 주는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아까 패션 우파냐면 복권 우파는 복권 사면 안 될까요? 아니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근로 안 하고 어떻게 운이 좋으면 큰 돈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는 우파의 가치관하고 배치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자, 돈 벌 기회가 있다, 얻을 기회가 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하는 거를 비판하고 안 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그 돈을 더 유용하게 쓴다 그러면 말이 되겠죠. 근데 그 개런티가 되나요? 안 됩니다, 교수님. 예.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정부가 시정부가 그 돈을 절약해서 더 유용한 데 쓸까요? 지금 정도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라는 거는 항상 공무원들은 뭐냐면 예산 잡혀놓으면 다 쓰는 거야. 안 네, 쓰면 맞아요. 다음 해에 그 돈이 줄거든. 맞아요. 더 안 줘요. 그래서 다 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다 휴질로 쓸 건데, 그러니까 우파의 정신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아주 근본주의자처럼 나는 그 노동의 대가를 제급하지 않은 공짜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 아닌 것도 우리 뭐 자본에 대한 이익이나 그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부정을 저지거나 내가 부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쪽이 그 정책 위반자들로서는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매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나쁜 제도는 건 맞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죄의식을 느끼는 거 가지고 패션 우파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사회적으로 더 좋아지냐? 이렇게 보면 좋아질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파적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나의 부를 증진시키거나 나의 앞으로 커리어 발전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겠다. 그게 더 바른 자세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용돈도 받지 말아야지. 예,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아버지 용돈도 받지 말아야 돼. 아버지 용돈을 뺏어가지고 주는 거거든. 맞아요. 아버지가 줄 용돈을 뺏어가지고 그 세금이라는 게 그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네. 강탈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그 윤리나 뭐 이런 걸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이제 저도 좀 맛있는 거 먹을 핑계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실은 제가 뭔가 파우스티안 계약을 치르는 게 아닌가 이런 수당을 받음으로써 근데 좀 많이 위안이 되네요, 교수님. 예. 네, 이번에 한 두 번째 질문으로 예.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대학원 노조에 관련된 건데요. 또 이제 건물들을 뭐 오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포스터를 보는데 이번에 대학원 노조에 관한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스터가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이제 석박사 형 누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학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노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고 그런 다음에 우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노조는 정말 필요하지 않았을까? 대학원 형 누나들의 권익을 지킬 만한 그런 단체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공감을 했었었는데 의외로 또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너무 이제 배부른 소리만 한다. 너희가 선택한 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대학원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대학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추가로 그 학생을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부분도 조금 매우 쟁점화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학생은 근로자 아니고요. 네네. 학생이 RA를 하거나 조교를 하면 그거는 근로자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이제 그 혼돈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그 근로의 대가 없이 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근로장학금이라는 말은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칼라십 그러면 이건 근로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펠로우십, 스칼라십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중에는 TARA 이거는 근로의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TARA는 근로자예요. 시장경제론자들이 노조에 대해서 노조 자체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조 하는 거를 나쁘게 보거나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이 특수한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개 학생으로서 특히 미국에 이제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 박사과정이 미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노예제도다. 미국도 그러니까 그런가요? lasting slavery syste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해요. 우리나라보다. 뭐냐면 지도 교수가 너 이상 너 지도 안 해. 그리고 퀄리파잉이나 뭐 이렇게 자격 시험이나 캔디스 시험에서 떨어뜨리면 그걸로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은 다른 거는 막 삼심도 하고 뭐 소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도 교수하고 지도 학생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도제제도거든요. 유럽에서 했던 길드 체제의 도제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논문 지도에 들어가면 그 지도 교수와 그 학생하고의 아주 개인적인 그래서 이게 수업 듣는 것보다는 실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도제제도는 항상 그런 거잖아요. 도사가 제자한테 한 수 이렇게 뭐 자면서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이나 이게 일하는 거하고 연구하는 거가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처지거든요. 그리고 과연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다 처지가 같냐? 그러니까 공통된 관심사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노조가 과연 할 일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학생은 지도교수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지도교수가 뭐 서포팅도 잘해주고 연구비도 많이 따다가 막 하고 잡일도 안 시키고 뭐 이런 데가 있다면 또 뭐 이게 이제 갑을관계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제제도면 위에 사수가 밑에 배우는 사람한테는 그 압도적인 그 권위나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당한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교수들의 갑질 뭐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마치 뭐 종부리듯 하거나 자기 사적인 일에 학생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교수들의 규범 또는 이제 윤리의식 이런 거에 기대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제 저항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거 외에 과연 노조를 만들면 그 노조가 누구하고 협상해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학교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효적인 측면. 실효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부분 원래 노조가 협상을 하는 거는 사용자가 있고 피고용자가 있는데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교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건 교수인데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교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규정으로 다 돼 있거나 재단에서 결정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적인 거 가지고 뭐 조교 급여를 올려주세요, 뭐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 측에서 바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정부가 묶어놔가지고 10년째 수업료 못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수업료 못 올리는데 조교 월급만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고 왜 못 올려주냐고 보면 그 국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 못 올리게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노조가 있는 거, 뭐 근로자니까 노조가 있는 건 뭐 해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 노조가 과연 우리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또 뭐 이제 대학원생 중에 일부는 그것도 뭐 정치적인 노조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 무슨 정치적이라거나 뭐 하여튼 민노총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과연 노조가 회원들을 위해서 일할 건지 노조 집행부들의 사적인 요구를 하는 건지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리인 문제죠. 에이전시 문제. 그리고 과연
정말 학교가 학생들한테 부당한 일을 하는 걸 시정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학생을 다른 친구들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게 학교는 의사결정권자가 너무 없어요. 자율권이 없기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자율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우를 잘 해주려고 그러면 급여 많이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일하는 시간은 길면 길수록 저 학생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당한 거야. 뭐 노조 안 만들어도 지금 같은 세상에 뭐 어느 교수가 저 막말했어요, 너 성희롱했어요, 뭐 그죠? 뭐 패어요, 뭐 하는 거는 SNS 띄우고 그러면 되잖아요. 옛날하고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이제 저기 당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세상은 훨씬 투명해졌는데 과연 공통의 이해를 위해서 뭐를 노조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학교는 특수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 학생하고 지도 교수, 그러니까 어떤 랩은 교수님이 너무 저 연구실은 지도 학생들을 잘 케어하는 데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통의 이슈가 뭐냐라는 게 별로 없다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른 데하고 달라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대표성 문제도 여러모로 많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요새 그 중구난발식으로 생겨난 청년 대표들도 정말 청년을 대표하는 게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대학원생들도 니즈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 대리인의 문제, 대표성의 문제가 확실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그 계약 기간이 짧잖아. 아, 네. 맞죠? 그러니까 노조가 잘 되려면 뭐 우리가 대개는 장기적인 이슈들이 많은 노조인데 한 학기 지나고 나면 졸업이고 두 학기 지나면 졸업이고 그런데 과연 그 사이에 해결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뭐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교가 다른 데하고 다른 거죠. 교수님들은 거기 계속 계시지만 학생들 교수하고 직원은 거기 계속 있는데 학생은 계속 나가거든. 그렇죠. 들어왔다 나가니까 그 노조가 힘을 발휘하기가 무지 어려운. 또 나중에 그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수들도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한 행위하는 거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두려운 게 그런 거지 뭐. 저기 공대 같은 데는 교수님이 프로젝트 많이 떠가지고 너 지원해줘 이거 의사결정을 교수님이 하는데 걔지 노조 한다고 거기 막 돌아다니면 그 개별 교수님이 그러니까 학교가 돈을 대주는 경우에는 학교를 상대로 싸우면 좋은데 지도 교수가 돈을 대주는 학생이 많거든. 연구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지도 교수하고 싸우면 자기가 훨씬 손해잖아. 재정 지원도 그쪽에서 해주고 졸업의 의사결정도 그분이 하는데 걷다 대고 대결 위주로 가야 되냐. 그래서 대학원생 노조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앞서서는 저희가 좀 청년들 플러스 사회 이슈 관련해서 질문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조금 뭔가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자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차경남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차경남. 제가 지었는데 그 차가운 경영공학자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냉철한 문제 진단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약인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뭐 취업난 그런 거 다 종합했을 때 혹시 청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아니, 내가 그 청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나 그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에 매몰되면 당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망친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집사람이나 애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빠가 너무 무섭지 않냐.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보면 알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을 무서워하고 애들을 무서워하는데 이제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그 연구실에 제가 학생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되게 엄격하게 뭘 그런 것처럼들 오해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른데 물론 이제 뭐 아픈 거 위로해 주는 것도 한 중요한 요소겠죠. 근데
교육자의 또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 할 때 좋은 거는 당장 듣기 좋거나 따뜻한 말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는 유치원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대학생이나 뭐 대학원생이나 이렇게 되면 교육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교육이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뭘 막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긍정 심리에서. 그러니까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다니다가 석사과정 있을 때 지도교수하고 우리 연구 세미나만 하면 막 배가 아픈 거야. 교수님 앞에 가면 또 무슨 야단을 만나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만나는 시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막 미국에 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하고 같이 하는 분들이 야, 너 같은 천재를 본 적이 없다 막 이러는 거야. 응? 네. 그 우리 지도 교수는 저한테 저는 그 유니버시티 펠로십을 받고 가지고 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은 거 좋아서 좋아했는데 미국 텍사스주는 어떠냐면 TA가 되면 주정부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주 공무원으로 취급을 해줘. 그러면 가족도 그 UT 오스틴에 가면 인스테이트 튜션을 내는 거야. 그 주민이 내는 수업료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석사과정을 한 이유도 제가 TA를 하는 순간 거의 수업료를 안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미국에선 그게 되게 비용이 커요. 그 헬스 인슈런스, 의료보험. 네, 근데 그걸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펠로십 받으면 내가 사야 되는데 네. TA를 하고 나면 주정부 공무원이라고 주정부가 가족 의료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훨씬 경제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TA를 해요. TA를 했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냐면 너는 연구 쓰면 되니까 TA는 그냥 월급 받는 거고 대신 채점 매기고 이런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논문을 써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지금도 내 지도 교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그 인도 사람이라서 인도 학생 많이 오고 중국 학생 많이 오는데 내가 학회 가면 만난 적도 없는 후배가 네가 우리 지도 교수가 안희태씨인데 안희태씨가 얘기하는 프로페서 리냐 그런 거 막 반가워해. 근데 그래서 그 안희태 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그 옛날에 내가 첫 학생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아침 8시 와서 새벽 2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금토일 없이 공부를 했다. 근데 이제 그게 격려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모티베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점을 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그 젊은 세대의 장점을 안 보고 막 그러는 거는 정말 잘못된 문화고, 교육은 엔커리지먼트라고 하는 격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 또는 능력 이상의 일을 해보도록 계속 푸시하는 것도 또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듣기 좋고 막 격려하고 이런 거는 여자친구 만나서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받고 뭐 조언받고 위로받는 거는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뭐 클럽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어른들하고 할 때는 그런 데서 희열을 느껴야 돼. 내가 안 해본 일들, 나는 요만큼 한다고 그러는데 이만큼도 할 수 있게끔 푸시를 해주는구나. 저는 듣기 좋은 소리 뭐 그런 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발현을 시키고 어떻게 더 자신감을 갖게 해주냐. 그 살아가면서 자신감하고 자부심보다 중요한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 가도 떳떳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유에 대해서 저거를 했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남한테 이렇게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젊은이를 만드는 게 제가 뭐 표현은 잘 못하지만 가슴속에 갖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또는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양육한다 그럴까 또는 지도한다 그럴까 뭐 도와준다 그럴까 그런 거에 기본 생각은 그렇다. 그런 거고요. 제가 근데 밥 사고 술 사는 건 잘해. 그래서 지금 교수님 그 데미안에서 싱클레어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남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걸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적인 자리하고 또 사적인 자리하고 네. 또 다른 거죠. 사람은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 네. 예, 예. 근데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인터퍼스널 스킬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 선배들도 기업에서 막 이렇게 대표이사 그런 분들은 사람 만나면 금방 막 형님, 뭐 선배님, 아우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직업도 또 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가지고 대기업의 CEO 하시는 분도 제 대학의 2년 선배인데도 이상하게 교수 후배한테는 그 말을 놓거나 편하게 막 누구야 이렇게 못하고 네네. 못한다 그런 그 중에서 특히 그래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뭐 만났다고 금방 선배님, 아우님, 뭐 형님 뭐 이런 얘기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직업병이죠. 직업적 한계. 근데 교수 중에서도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폴리페서 되시는 거예요. 조 교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서클에서는 진짜 유대관계 강하고 형님 아우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출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 폴리페서 잘 못해요. 네, 이렇게 저희 교수님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첫 차례를 가져봤는데요.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깊고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재밌게 다룰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질문 있어요 코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또는 이제 저희 페이스북 경제지식 네트워크 계정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거를 나중에 추후 취합해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뭐 좋은 질문 있으시면 직접 출연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 중에서 오셔가지고 스튜디오 와서 직접 질문을 하시면 더 흥미로운 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첫 코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